물리학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질문들도 있고 한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제 질문이었고, 물리학에서의 운동이 있고 사실 사회에서의 운동이 있잖아요. 비슷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왜 그 예전에 유명한 영상이긴 했는데 한 사람이 공원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같이 와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둘이 마주보고 춤을 추고, 그때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드러나서 하나의 사회운동? 또 그 안에서는 이제 사회운동이 되는 거죠. 물리학자로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운동들 같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물리학자로서 이제 비유죠. 물리학 법칙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리학에도 비유. 비슷한 현상이 있으니까 두 개를 겹쳐보는 건데, 물체가 우주에 단 하나만 있다면 이것이 할 수 있는 운동은 오로지 등속 직선 운동밖에 없어요. 영화 그래비티에 나오는 그냥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물체는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 자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멈출 수도 없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몸을 흔들어도 그냥 계속 내 몸의 중심은 등속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몸을 자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물체가 두 개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는 관계가 생기거든요. 아까 없던 거예요. 이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물리학에서는 힘이라 그래요. 힘. F는 MA의 F죠. 기본적으로 물체가 두 개가 딱 있으면 이 사이에는 이제 힘이 존재하여 가장 단순한 운동들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원운동 내지는 뭐 타원 운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세 개가 되면 그럼 예측 불가능해져요. 물론 세 개가 있어도 여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좀 에너지를 이상하게 만들어주면은 세 개의 물체는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운동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의 운동을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 우리말로 혼돈이죠. 그러니까 카오스가 나오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세 개의 상호작용하는 물체예요. 존재.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많아져도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다 카오스 운동이기 때문에 뭐 4개, 5개, 6개. 그래서 하나, 둘, 셋이 되게 특별한 숫자죠. 4부터는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화권들이 3까지는 비슷한 패턴으로 숫자가 커져요. 한자에서 1은 하나 짝대기고요. 2는 짝대기 2개고요. 3은 짝대기 3개인데 4가 되면 이제 새로운 종류의 패턴들이 나와요. 로마 글자는 1은 아래 위 짝대기 하나고요. 2는 짝대기 2개고요. 3은 짝대기 3개지만 4부터는 다른 패턴으로 시작돼요. 많은 문화권들이 1, 2, 3까지는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다 바뀌죠. 사실은 그 다음은 뭐 물리에서도 마찬가지. 3부터는 100만이건 1000만이건 같아요. 1, 2, 3이에요. 큰 차이를 보이는 운동의 패턴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희 아까 그 한 사람이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죠. 그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럽시다 떠들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안 따라가 주면 이 사람은 미친 거죠. 근데 누군가 한 사람 이제 거기에 동조해서 저 사람 말이 맞아요.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두 사람이 떠들면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동영상에서는 세 사람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더 와서 이제 세 명이 모르는 사람 같은데 세 명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건 뭔가 있다. 여기 빨리 참여해야겠다. 여기 주위도 둘러보게 되고 여기 참여 안 하면 선물 주나? 그렇죠. 이게 빨리 가야 얼리 어댑터로서 나중에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바보 같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한 명이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일대에 뭐 수천 명이 이걸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대단한 운동이다. 처음에 이거 누가 했지?
이 사람이잖아요. 아, 이 사람 네가 영웅이다. 네가 이 모든 운동을 일으켰으니까 영웅이다라고 하기가 쉬운데 사실 여기서 진짜 영웅은 첫 번째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라고. 두 번째 사람이 나서지 않았으면은 첫 번째 사람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우리 주위의 또라이들이죠. 그냥 갑자기 이유 없이 떠들다가 바보라 그러고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그 또라이 짓이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첫 번째 팔로워, 첫 번째 팔로워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으로 이야기하자면 물체가 하나만 있으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심지어 그 움직이는 자신이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두 개가 되면 달라져요. 물체가 두 개가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란 거는 두 물체 사이의 관계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관계, 그 관계가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의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둘의 관계가 셋의 관계가 되고 넷의 관계가 돼서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져서 결국 사상이 바뀌는 거지, 하나의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 어디서 혼자 춤추고 계신지 알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 운동은, 저의 춤은 운동이 되는 거고, 그냥 지나가시면 바보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존재가 연관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연관되어 있는 걸 좀 깊이 느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좀 단독자로서의 존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 같은 거? 일단 그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할 때 일단 인간을 좀 초월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우리 인간 종 자체도 다른 종들과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들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인간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그 숫자를 차지하는 종 중에 하나인데, 대형 포유류 가운데서는 인간 말고는, 그러니까 인간만큼이나 많은 그 숫자를 갖고 있는 대형 포유류는 닭이 있어요. 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간이고요. 그 다음 소, 돼지. 다른 거 생각해 보세요. 기린이 몇 마리나 있을까요? 뭐 사자, 뭐 판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다른 동물들은 몇만에서 몇십만 정도 있으면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이 먹는 가축이죠. 인간이 선택해서 먹기 위해 선택한 건데, 그런 인간과 관련된 동물들로 디글디글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배타적인 동물이에요. 다른 동물들이 사는 아마존 같은 데 가보시면 그 가로 세로 1m 공간 안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벌레도 있고 뱀도 있고 뭐 오만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 사는 이 공간은 지금 가로 세로가 3m가 넘지만 이 안에 인간밖에 없어요. 자연의 눈으로 보면 벌레 한 마리 없어요. 여기 한 마리가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죽음 당할 확률이 크죠. 뭐 한 마리 웽 날아가도 바로 죽일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른 생명과 같이 안 살아가요. 완벽하게 차폐된 공간을 만들고 모기장으로 촘촘하게 한 마리의 벌레도 안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공간에 우리만 살아요. 우리가 허락한 반려동물 몇 마리만 좀 데리고 살고 있는데, 닭은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죽는데 원래 수명은 더 길거든요. 몇 년 살 수 있어요. 근데 살려놓으면 들어간 사료에 비해서 불어나는 살의 양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때 죽이거든요. 그건 돼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이 생명체지 고기예요. 고기 덩어리죠.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개체가 많은 다른 생명체와 맺고 있는 관계예요. 저희가 다른 그 사람과 같이 살고 외롭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외로운 생명체예요. 우리한테는 다 적으로 보이죠. 오랫동안 같이 사실 같이 살아왔다고 보기엔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바이러스나 병균과 함께 살아왔죠. 수많은 병균이 인간을 죽여왔고요. 수많은 동물이 인간을 죽여왔죠. 근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이제 우리는 모두가 적이에요. 인간 사이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겪으면서 팬데믹의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물론 바이러스가 가장 문제가 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바이러스들이 그동안에는 수많은 먹잇감들이 지구에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가장 가까운 가축이 주된 새로운 시장이에요. 먹을 게 없거든요. 점점 내려오는 걸. 그러니까 항상 더군다나 모여 살잖아. 네.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동물들을 감염시키고, 그 수많은 돼지나 닭 이런 것들 다 집단으로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인간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넘어오는 것들은
앞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의 대가예요. 그들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인간과 그 가축들. 밀집해서 사육하고 밀집해서 가장 많은 개체를 점하고 있는 지구상의 생명군이니까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과 지금 조화롭게 살아가는 거, 저는 굉장히 그 외계인이 우리를 보면은 외롭다고 느낄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지구상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그렇죠. 사실 지구의 세입자죠. 조금만 갈라지면 싸우고 이러니까 외롭지. 이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SNS가 사실 인간 사이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할 거라고 믿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쓰면서 더 과연 소통이 늘어났을까? 우리가 정말 더 외롭지 않아졌을까? SNS를 통해서 자신의 좋은 점만 보여주다 보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초라함과 부러움만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거기서 본 모습은 실제 그 사람 모습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많은 소통을 나누고 나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글을 올리고 다음에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친구지만 페이스북에서 매일 얼굴을 만나는데도 다들 외로워.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외로운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우리는? 아직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를 전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컴퓨터가 나온 지 지금 40-50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가 완전히 컴퓨터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모두가 자신은 스마트폰과 SNS를 정확히 내가 알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우리한테 그 해가 될 수 있는지 득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는 채로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제 친구들이 종종 이제는 난 더 이상 신문 안 보고 페이스북으로 모든 정보를 얻어. 페이스북엔 다양한 정보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제가 제 페이스북을 봐도 그 어느 때보다 바이어스 걸린 정보만 보거든요. 내 친구들은 똑같은 얘기만 해요. 똑같은 정치색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기회는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다고 하지만 다양성은 페이스북 전체에 있을지 모르죠. 각 개인은 거기서 자기한테 선별된 오히려 더 그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만 보게 되고 더 분노하게 되고 사실 알지 않아도 될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는 SNS를 이해 못했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매일같이 사용하는 기기들의 의미를 파악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지하철이 우리한테 편리한 도구인지 나와 직장 사이의 거리를 30km로 만들어 놓은 주범인지 알 수 없어요. 스마트폰은 나한테 오래된 친구와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도구인지 주말까지 나한테 지시를 내리는 도구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것은 정말 뭐 하는 기계인가? 이 기술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기술을 써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 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계의 효율성만 보지 이 기계가 우리에게 또는 이 과학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은 좀 부족하다. 인간적인 고찰을 하지 않는다는 예. 거죠.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진지에 대한 질문을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 많았는데 아까 말한 그 두 번째 참여자가 현저히 좀 그 없지 않았나. 그러면 그냥 괜히 아우 저 그냥 환경 얘기 이런 거 하면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책에는 훨씬 더 한 땀 한 땀 이렇게 뜨개질하듯이 떠서 재밌고 알찬 내용들 담았습니다. 킥킥거리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도 좋고 진짜요. 함께 읽어보시죠. 컨셉 아니고 진짜 뜨는 겁니다.